이 영상에서는 긴축적 재정 정책에 관해 논의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재정 정책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 내부의 의미 산출갭, 즉 경기 후퇴갭이 존재하므로 확장적 재정 정책 시행이 필요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장 정책의 목적은 조세 감면과 정부 지출을 통해 평균 물가 수준과 산출 수준을 다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상황은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이므로 산출량이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한 상태라 경제가 과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경제의 물가 수준 PL1은 완전 고용 수준인 PLF보다 더 웃돕니다. 이 나라 경제는 과열 상태이므로 긴축적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긴축적 재정 정책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긴축적 재정 정책은 정부 정책 이반자들이 정부 지출을 감축하거나 조세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긴축 정책의 목적은 국가 산출량을 감축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낮고 안정된 수준으로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긴축적 재정 정책은 양의 산출갭, 즉 인플레이션 갭 기간에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 이상으로 생산하고 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총수요 충격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거품은 가계의 신뢰를 상당히 진작시켜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그 나라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하게 순수출이 증가했을 경우가 있으며 또는 금리 인하로 인해 사업자들이 자본과 기술의 투자를 확대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나라는 인플레이션 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 낮습니다. 전국 실업률을 밑돕니다. 노동시장이 위축될 기미가 없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전 강의를 환기해 보시면 이걸 방치했다가는 이 경제는 고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후퇴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커집니다. 임금과 기타 자원 비용이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형태의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를 야기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치할 경우 생겨날 잠재적인 장기적 폐단을 감안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완전 고용으로 회복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긴축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조세 확대란 메커니즘을 통해 이 나라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증세는 곧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의미하며 영업세가 인상될 경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때 가계는 소비 수준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 호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사의 투자 수준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 기업은 신규 자본에 대한 투자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 이 두 가지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물가 수준을 하락시킬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감소할 것이고 국가 산출량 혹은 국민 소득은 Y로 감소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조금 후에 그 내용을 그래프상에 도식화할 겁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 재정 정책 이반자들의 보유한 툴킷 가운데 나머지 도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부 지출 감축은 조세 증대보다 더 직접적인 것입니다. 정부 지출 감축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국민 경제의 총수요 수준을 낮출 겁니다. 승수 효과도 동반합니다. 그로 인해 총수요의 감소폭은 정부 지출 변동폭보다 확대될 겁니다. 그 대목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총수요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율 감소, 즉 물가 수준의 하락과 실질 국내 총생산 수준의 하락, 즉 국민 소득의 감소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긴축적 재정 정책을 활용해 총수요의 수준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것이 경제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다시 완전 고용과 안정된 경제 성장을 회복합니다. 이 경제가 완전 고용 이상으로 생산한다니까 반가운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갑지 않은 이유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YFE에서 Y1로의 경제 성장 경험은 단기적 성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성장입니다. 우리는 그간 단기적 성장 대 장기적 성장에 대해 논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Y1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긴축적 재정 정책을 통한 총수요 감축은 이 나라가 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 증대와 정부 지출 감축은 총수요 감축으로 이어집니다. 정부 지출 감축 내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 산출량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PL1일 때 이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목표는 물가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율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목표 중 하나인 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량도 역시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 실업률 상태인 완전 고용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상태만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는 소위 건전한 유형의 실업으로 완전 고용을 창출하는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긴축적 재정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증대해 총수요를 축소하고 실질 국내 총생산을 축소하여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긴축적 재정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